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콧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중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또 저희를 포함해서 중국은 지금 망하고 있다. 거의 대형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하며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더 큰 폭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한미일 정상회담 열리죠. 여기서 그동안 이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최고 핵심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국의 세계 전략, 즉 대중국 전략이 없게 되는 완전히 키포인트가 됐는데,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의 굿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변국 모두가 군비 증강 폭주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군수공장들을 집중 방문했던 김정은이 주요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무기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대단히 이례적으로 광복절 특별 명절 물자를 주요 군수 공장에 공급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기 생산 증대를 독려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8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특별 명절 물자 공급을 실시했는데요. 쌀과 옥수수 등 식량이 특별 지급되었고, 이와 함께 무기 생산을 최대한 늘리라는 포치도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 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을 관철하기 위한 군수 공장들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군수 공장들을 24시간 만가동으로 돌리기 위해 후방 물자들을 배려할 것이라며 추가 물자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당국이 1차 대량 생산 총력전 시한을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로 정하면서도 이번 무기 증산 사업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될 역점 사업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일선 간부들에게 공장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먹고 자고 쉼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포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원하면서 기존의 노후 무기들을 밀어내고 장거리 포병과 로켓 무기, 미사일 전력 중심으로 군을 전면 재편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긴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단기간에 무기 생산을 크게 늘리고 군 재정비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예산과 기술, 자재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 최악의 흉작과 팬데믹 봉쇄를 겪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던 북한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대규모 무기 증강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김정은이 연이어 무기 공장들을 현장 지도한 이후에 8월 15일 명절을 기념해서 무기 공장들의 특별 공급을 해줬다. 그런데 다른 데 다 해줬지 않냐? 아닙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하게도 10% 일일 배급량을 줄여버렸답니다. 일일 곡물을 한 620g 정도 주던 것을 500여 g으로 한 10% 줄여버렸어요. 군인들은 그렇게 줄이고 여기 군수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줬다. 그리고 후방물자, 즉 이 후속 보급물자, 군수물자를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즉 자재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만가동, 즉 풀가동해라. 풀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로자들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24시간 일해. 그렇게 지시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칸데르 미사일, 화성 11, 그리고 대공형 조종 방사포 이런 차량들 잔뜩 만들었는데, 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천무 다련장 로켓,
30억 해요. 30억. 물론 우리 한국과 북한의 물가 체계, 생산 어떤 그 원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들여오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북한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 자재를 거의 대부분 밀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포함되어서 자재값이 우리보다 좀 비쌀 확률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 우리 첨모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우리는 30억이지만 뭐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수십 수백 대를 대량 양산한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겠습니까? 자, 전차 우리 K2 전차 100억씩 하죠. 그러면 북한은 그 정도는 안 하겠지만 신형 전차 지금 만들고 있죠. 신형 포 만들고 있죠. 신형 로켓, 신형 미사일, 그리고 그 개발 비용들 다 어디서 났냐 이겁니다.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핵으로 무기 체계를 집중을 해서 그 핵을 가지고 억제력 그리고 타격력을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북한 군사력의 핵심으로 봤는데, 이제는 핵뿐만 아니고 재래식 무기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이거. 그런데 이 재래식 무기도 이제는 가열차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결국은 돈이다 돈.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정말 집중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이 신무기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신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 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면서 탁탁탁 나오는데, 야, 기가 막힌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순항미사일 만드니까 자기들도 순항미사일 만들고, 우리가 에이테킴스 뭐 KT즈 만드니까 여기도 화성 11라 만들죠. 우리가 현무2 만드니까 여기도 비슷한 컨셉의 화성 11가 만들죠.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나가요.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수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수한 건 그렇다 치고 돈은 어디서 났냐 이겁니다. 돈은. 정말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 저는 이 사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때 정말 분위기 좋았죠. 참 그리운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관영 매체 정상회담 관련 논평과 보도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시아판 쿼드가 출범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에 3국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국가안보실이 8월 18일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라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1차장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핵심이라며 한미일 3국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역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기존의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합의로 완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정신과 원칙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는 인도와 호주의 입장 변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쿼드를 보강하는 동북아시아판 쿼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를 끌어들여 쿼드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인도가 러시아와 협력하며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호주 역시 노동당 정부 출범으로 노골적인 친중 색채를 보이면서 쿼드 무용론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쿼드의 교훈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탄생할 안보협의체를 구속력 있고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삼국 관계를 구속하는 야심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삼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동북아판 쿼드 출범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이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 안팎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사회의 완전히 핵심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애매한 그런 나라였죠. 사실은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선밖에 내놓은 그런 국가였었죠. 정말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세력과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 세력과의 어떤 그 경쟁, 신냉전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첨단에 있죠.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냉전 시대 때 독일이나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그 적과의 최전선에 있음으로 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 진영으로부터 받았던 그 혜택, 그로 인해서 일본과 독일이 세계 랭킹 2위와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동력, 그거 슬기롭게 우리가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 과거 일본과 독일의 그 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일본, 호주, 인도를 엮어서 미국이 쿼드를 만들었죠. 그런데 호주와 인도가, 호주는 지금 정권이 그때부터 바뀌어서 그때는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이 좌파 정권이 완전히 친중 행각을 보이면서 이 쿼드의 출범을 무색하게 해버리고 있죠. 인도는 중국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는데 미국 니들하고는 전체적으로 협력 못해. 왜? 우리 러시아하고도 친하거든. 이렇게 된 모습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다, 석유를 좀 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인도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인도 신뢰할 수 없구나, 호주 신뢰할 수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호주와 영국을 또 만들어서 오커스 레짐을 출범시켰는데 호주가 정권 바뀌면서 완전히 오커스 레짐, 쿼드 두 개를 다 그냥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핵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국은 정권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프렌들리한데 정권이 바뀌어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또 친중, 전체주의와 경사되는 이런 거 될 거 아니야. 지금 호주처럼. 그래서 이 한미일 새로운 레짐을 만드는데 완전히 어떤 정권에 들어서도 삼국 협력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레짐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조약밖에 없을 텐데 조약을 하려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자, 협정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조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하려면은 국회 인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민주당 다수당인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약에 대한 이런 정도 어떤 반중 그런 또 일본과 협력하는 이런 조약에 대해서 과연 이 민주당 다수당 국회가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힘들겠죠.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자, 2022년 국군의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를 받으면서 우리 국군의 또 우리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러나 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예산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변국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북한 완전히 무기 증산 24시간 잠까지 공장에서 자면서 무기 만들어라 라고 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죠. 중국 폭주하고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죠. 일본 국방 예산 2배로 올리죠. 우리 주변국이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거나 바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주변국이 2배 이상씩의 국방 예산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그대로예요. 대한민국만. 이거 정말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국방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성복지 예산이라든지 뭐 여성가족부 예산 뭐 이런 퍼주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여기에 맛을 들여놓은 이 국민들의 그 예산을 연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거에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정말 진실에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금단의 열매까지 금단의 문까지도 열어졌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현실적인 진실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국방 예산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이 상황을 폭주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도 국방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하고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완전히 화력과 이 무기 전력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국방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국 이야기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상화된 거짓말입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안면 몰수 거짓말은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악재를 더욱 키우는 촉매가 되어 왔는데요. 경제위기가 임박했다는 중국이 결국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공룡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며 중국 경제 전반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둔화라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중국 경제를 세계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8월 17일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며 올 상반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과 일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은 경제 데이터에 있어 항상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오며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온 나라라며 통계 조작과 은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여러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의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해왔다라며 결국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제를 박살낸 실패한 정책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선언도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의 최신판에서 공동부유를 비롯한 기존의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인내와 끈기, 회복력이 필요하다라며 역사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부유와 녹색경제, 사회주의 가치 수호는 중국 발전의 주춧돌이라며 경제가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행보와 최근의 금리 인하, 주식 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당면한 위기를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인데요. 중국 지도부 부디 제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진핑 주석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기 전에 많은 그 분들이 시진핑 되면 안 되는데 좀 중국 더 폭주할 텐데 우리를 더 괴롭힐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저는 시진핑 주석이 되면 좋겠다 라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 그래야 중국이 망할 거 아니냐. 시진핑 주석 말고 제대로 된 주석이 새로 들어선다면 이 위기의 중국을 살려낼 텐데 위기의 중국이 살아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냐. 그래서 중국을 진짜로 망하게 만들려면 시진핑 주석이 계속 찍고 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당 기관지 이론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그대로 할 거다. 그리고는 이제 더 큰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참고 견뎌라 라고 했습니다. 뭐 요약하면 힘들어도 참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방 언론들이 이렇게 위기다 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 봉쇄 상황에서 나온 어떤 그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해서 계속 더 크게 확산시키는 거지 진짜 위기 아니다. 아니 오늘 헝다 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했어요. 우리 파산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이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조금 홀딩 좀 해주세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첫 스타트. 헝다 그룹 있죠. 완다 그룹 있죠. 그리고 컨트리 가든 있죠. 그리고 중룽 그룹, 이 금융회사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도미노처럼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지방 정부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었더니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어놓고 만약에 계속 여기 비용이 투자가 되면 이거 안 되니까 자, 그냥 없애버리자 하고 완공하고 나서 바로 무너뜨려버리는, 폭발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중국이 곧 무너질 텐데 우리 정말 지금도 중국의 미련을 못 버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 또 중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도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은 망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